내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 뭐요? 라윤이 얘긴데. 저요? 너 얘가 이사 갔던 집에 아니, 뭐 하다가 누가 먼저 얘기했었지? 네가 뭔가를 얘기했고 내가 거기 진짜야? 내가 이랬잖아. 제가 쓰레기를 이제 혼자 이제 동대문까지 또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는 혼자 쓰레기를 버리고 뭐하고 혼자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집에 쓰레기 많이 쌓여있어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뜬금없이 너 밤에 혼자 쓰레기 버리러 가지 마라? 아 맞아 그렇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라윤이네 집에 우리가 집들이 한다고 그때 다 같이 갔었잖아. 근데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얘가 막 뭐 새로 산 거 뭐 한 거에 박스가 쟁여져 있더라고. 많지. 그래갖고 내가 엄마가 아유 저거 좀 빨리 정리해야 될 텐데 이러고 우리가 그때 나오고 나서 내가 한참 뒤에 라윤아 근데 너 그때 쓰레기 다 정리했냐? 이랬더니 다 정리하고 근데도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근데 너 그거 밤에 버리러 가지 마. 내가 이랬었거든. 뜬금없이 근데 진짜 완전 딱 무표정한 상태로 너 그거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가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 왜? 왜? 그래서 내가 되게 쫄았거든? 그 라윤이가 지금 사는 집이 중간 방이 있는데 제가 중간 방에서 컴퓨터가 거기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방이 그냥 텅 비어져 있고 컴퓨터만 한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거기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뭐 하다 보면은 새벽 3, 4시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방에서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는 항상 서면은 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이 1시에 끝나든 3시에 끝나든 상관없이 일이 다 끝나면은 불을 잠깐 끄고 거기서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옆에 이렇게 옥수 그릇도 작게 이렇게 해놨었어요. 제가 컴퓨터 방 옆쪽에다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내가 이제 달 보고 기도를 하고 딱 밑을 내려보면은 그 밑에 시선이 정확하게 밑 내려다 보면 거기에 딱 그 재활용 쓰레기 그 하는 데가 있어. 분리수거장이? 네, 그 딱 거기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내가 그냥 제가 멍 때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다가 내가 방을 컴퓨터 할 때는 불을 다 켜놓고 하다가 이제 좀만 기도하고 가야지 이러면 불을 싹 다 끄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달빛만 진짜 은은하게 비춰갖고 되게 어두워요. 기도 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밑을 쳐다봤는데 재활용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거기가 약간 센서 등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 시지? 핸드폰 시계 봤더니 막 3시 40분이야. 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재활용하는 사람이 있구나. 한참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보고 내가 고양이들이 지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집에 거의 5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아래를 쳐다볼 때마다 층수가 거기가 약간 중층이에요. 중층치고 조금 높은 편인데 제가 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요. 근데 분명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탁 켜져. 갑자기. 선생님이 내려다 보시면 내려다 보면. 그리고 내가 한 번은 확 짜증나서 진짜 고양인가? 짜증나는 거야. 내가 이걸 착각하는 건가? 그래갖고 내가 뚫어져라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야. 내가 오늘은 100% 사람이다. 오늘 100% 사람이야. 진짜 사람처럼 왜 밑에서 내려본다 하더라도 약간 살짝 대각선이에요. 알겠지만 그래서 살짝 대각선이라서 쓰레기 뭐 버리는 데가 있고 위에는 약간 천막처럼 뭐 이렇게 지붕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 틈이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틈에 분명히 사람이 지나갔어. 안에서 뭔가 버리듯이 막 분주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100% 사람이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조금 쳐다보다가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불은 꺼졌어, 그대로. 꺼졌어? 불은 꺼졌어. 분리수거가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몇 번이나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좀 이상하네. 제가 이랬어요. 고양이가 아니었네? 저거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새벽 3시든 4시든 가끔 뭐 5시가 될 수도 있고 뭐 1시가 될 수도 2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새벽 시간에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집에. 사실 거의 관찰자는 저가 아마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저 분리수거장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나는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어.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어차피 내가 갈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이사하는 날에 우리가 그 집을 이사를 이제 다음 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보잖아요, 뭐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웠던 일이었는데 이사하는 날에 우리가 막 정리를 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이삿짐 센터에서 오니까 엄마가 거의 새벽까지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엄마 그럼 나 먼저 잘게 했는데 엄마가 그 현관 쪽에 막 쓰레기랑 막 이것저것을 쟁여놨더라고. 근데 엄마가 그 앞에 서가지고 혼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려고 누워있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거실에 나왔다가 엄마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가 거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거의 새벽 막 2시, 3시 넘어가고 있었거든? 아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 안 피곤하냐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러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무서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서움을 느끼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왜? 엄마도 이제는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밤이니까 무섭나 보네? 라고 내가 농담 비슷하게 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재활용센터에 새벽에는 가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진짜 물 뜨다가 순간 진짜 이렇게 쳐다본 거야. 왜? 그랬더니 전에 자기가 엄마는 겁이 없으니까 갔는데 소름 끼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엄마가 항상 아침에만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재활용센터가 이상하게 새벽에 가면은 소름 끼치고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겁 없는 우리 엄마가 항상 아침에 가는데 내일은 아침 7시부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올 테니까 너무 바쁠 테니까 그냥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지금 갈까? 아니야. 그러기에는 무서워하고 세상에 그 겁 없는 엄마가 그 현관 앞에서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원래 우리 엄마였으면 아니야 괜찮아. 엄청 부지런하시니까. 그리고 어머니 그런 말 진짜 무섭다 이런 말 안 하시거든.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머뭇거리면 치아라 내가 할게 이런 스타일이신데 약간 어디 가도 어머니 여기 좀 소름 끼치지 않아? 뭐가 소름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귀신은 있지만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스타일이거든. 진짜. 그런 어머니가 고민할 정도면 그거를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나도 엄마 나 먼저 잘게 이러고 방에 들어갔다가 누워있다가 물 한 번만 먹고 잘까? 이러고 나왔는데 엄마가 그 현관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왜 저러고 있지? 안 피곤하나? 하니까 물어봤는데 이사 가기 전날에 바로. 그래갖고 와 내가 본 게 맞았구나. 그래갖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때 엄마가 그래서 라윤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라윤이한테 라윤아 근데 새벽엔 가지 마. 사실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사실. 그 제가 듣는 내내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근데 이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왜냐면 우리 거기 주차장이 항상 자리가 없잖아요. 외부 주차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지하 1층, 2층밖에 없는데 주차 공간이 주차장이 항상 만석이에요. 주차 경쟁이 좀 있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너무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운데 공원 같은 게 있거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선을 좀 그어놓고 임시 주차장으로 써라 너네. 근데 이제 아침에 빼라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다가 대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너 새벽에 버리러 가지 마 했었을 때 그 쓰레기 버리는 곳 옆에 그 지하랑 우리 집 현관 쪽이 연결이 되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저는 그 쓰레기장 옆에 있는 계단도 무서워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 상가가 한창 있어요.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위층으로 가야 세대니까 위층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네모나게 관리사무소 마냥 있는 계단이 하나 있어. 그냥 좀 빨리 올라가. 약간 비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처럼. 근데 거기를 통해야만 우리 집을 갈 수 있는 거야. 그쪽에서 가려면. 그래서 거기를 그냥 항상 올라갈 때마다 나는 그 계단 1층에서부터 소름이 너무 끼치거든? 근데 며칠 전이었어요, 심지어. 주차를 하고, 또 새벽이네, 쳐다보지 말고 가자. 왜냐면 얘기도 들었으니까. 이랬는데, 그냥 내 기분 탓일 거야 하고 갔는데, 제가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니거든요.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가로등이 반짝거리고 여기 재활용 센터가 있고 제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뭘 봤어요. 그러니까 계단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그 느낌으로 그 발바닥이, 그러니까 발바닥 소리 있잖아요. 신발 말고 발바닥 찹찹거리는 소리로. 근데 이게 무슨 펄떡펄떡거리는 느낌처럼 옆에서 계속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대고 어디가 이런 느낌의 남자, 저랑 키가 비슷한 남자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 앞에서 제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한번. 이제 난 제자인데 불구하고 1층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 순간 재활용센터 보지 말고 가자 했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어폰을 꽂으니까 노래가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귀에다 대고 어디가 이러면서 개구리 마냥 팔딱팔딱 거리는 남자를 제가 봐서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순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심지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 재활용센터 얘기했을 때 표정이 진짜 안 좋았던 게 저는 오늘도 거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도 저는 그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표정이 안 좋고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던 이유가 나 오늘 또 거기 어떻게 지나가지?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꺼낼 줄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는 절로 안 다녔어. 신기하게. 그래, 나도 한 번씩 언니 집 갈 때 우리 집 우리는 올 때 나는 항상 그 지하 주차장 지하로 쪽으로. 해서 나는 항상 올라가거든. 근데 그쪽으로 다니는 건 우리 엄마만 항상 그쪽으로 다녔어. 엄마만 그쪽으로 다녔고 엄마가 밤에 이제 재활용 하러 갈 때.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왜 밤에 기도하고 불 딱 꺼놓고 방에서 기도하고 밑을 딱 내려다보면은 거기 가로등이 딱 하나 있고 가로등이 몇 개가 있지만 딱 그 바로 밑에 그 재활용 센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에 불빛이 하나 있고 주황 색깔 가로등이 하나 있고 거기 안에 센서등이 있어서 불이 깜빡깜빡한다 했잖아. 근데 내가 몇 번이나 오늘은 100% 사람이다, 100%야 이랬는데도 아무도 안 나온다거나 100%야 했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다거나 내가 그걸 몇 번이나 봤었다 했잖아. 근데 나도 사실 남자라는 느낌 받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고 뭔지 알아? 계속 내가 한번 진짜 이상하다 느꼈던 거는 우리가 보통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은 내가 아무리 대각선으로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쓰레기통이 뭐 이따만큼 사람 키를 넘어설 만큼 크진 않거든요. 그쵸. 보통 한 요 정도 올 거 맞아, 아니야. 이 정도 요 이렇게 정도 열었을 이렇게 때. 하고 버리잖아. 그러면은 뚜껑을 열었다가 버리고 다시 옆에 뚜껑을 열었다 버리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은 100% 사람이야 했던 확신을 가졌던 것도 열었다가 뭔가를 했다가 열었다가 뭔가를 했다 열었다가 뭔가 했다가.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부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근데 팔딱팔딱. 팔딱팔딱. 그러고 내가 몇 년 동안 봐왔던 그 기억을 방금 왜 저렇게 부산스럽지라는 생각을 했었어.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00%다. 오늘은 사람 100%다라고 했던 게 병이나 캔이나 이런 거를 되게 부산스럽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러면 귀신일 리가 없지. 왜냐면은 내가 열었다 닫았다를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센서등이 탁 꺼지면서 말했잖아. 사람이 나오면은 주변은 그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떵 있어. 그게 불빛이 쫙 비춰지고 떵 있는데 불이 새까맣게 꺼지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뭐 집까지 뛰어가야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진짜 뭐 내 옆을 같이 속도 맞춰서 뛰는 듯한 느낌으로 팔딱팔딱거리면서 얼굴을 여기 가까이 대고 있는 느낌처럼 이러고 쳐다보는 느낌인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분명히 이어폰을 꼈는데 머릿속에서 어디가 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제자고 빙의 걸린 사람도 많이 보고 귀신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무섭지 당연히. 너무 새벽에 무서워서. 혼자 있는데 딱 붙었다고 생각해봐봐. 무섭지. 소름이 너무 끼치면서 제가 그래서 이어폰 잡고 내가 비명을 질렀다니까요. 진짜 그 새벽에. 그런데 할만 했겠네. 진짜 악했어요. 악하고 나서 정신 차려 하면서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현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처럼 이렇게 쭉 돌아가야 쓰레기장이잖아요. 이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아 그쪽 부분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계단도 있고 재활용센터도 있고 이 길이에서 꼭. 오늘 꼭 중간 방에서 한번 내려다 봐봐. 어떻게 내려봐? 같이 볼래? 아니. 언니 같이 보자. 왜냐면 나는 그 집에서 5년간 살았으니까 얼마나 거기를 많이 봤겠어. 그리고 밤에 불 다 끄고 달 보고 기도하고 어느 날 달 없으면은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있다 보면은 그냥 거기가 보여. 그러면 하고 관찰을 하게 되는 거야 자꾸. 근데 나는 엄마가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 진짜 겁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봐서 거기는 진짜 200%야. 거긴 진짜 200% 있고 그리고 너도 이제 그쪽으로 다니지 마. 그쪽으로 다니지 말고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좀 지하로 해서 돌아가야 나는 근데 한 번도 글로 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5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그쪽으로 나는 글로 간 적이 없어. 아예 글로 나는 간 적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재활용센터 얘기했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그 옆에 계단이 무서워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거기 계단이 있어? 내가 이랬거든. 계단이 있어. 그래서 아니 5년 사셨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했더니 그래? 아무튼 그래 했는데 진짜 딱 며칠 전이었어요. 정말로. 난 절대 글로 안 다녀. 생각도 못 했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식겁했거든요. 진짜 뭐 있다 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괜히 이제 선생님이 사셨던 집인데 제가 뭐 있다 그러면 재수 없다는 식으로 할까 봐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있었는데 어제도 거의 울면서 지나갔어. 울면서 진짜 계속 오빠랑 전화하면서 잠깐만 전화 끊지 마봐. 전화 끊으면 안 돼. 이러고 글로 다니지 마. 글로 다니지 마. 확실히 있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근데도 그걸 간과하고 계속 다니면은 재수 없으면 붙어 순간. 집까지 따라와. 나 옛날에 집까지 따라온 거 얘기했었지. 얘기 안 했었어? 안방까지 뭐가 하나 따라와갖고 내가 그때 식겁했었거든. 얘기 안 했는데? 아니야, 옛날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야. 내가 무슨 굿하고 나서였는지 너무 아늑한 우리 집 하고 자려고 딱 눕는 순간 거대한 풍선이 옆에 둥둥둥 떠 있는 거야. 왜 풍선이 떠 있지 하는 순간 애가 진짜 딱 풍선이란 표현이 맞아요. 애기가 진짜 완전 허름하도 입은 애기가 붕둥 떠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벌떡 일어났다니까. 아니 좋은 집인데 따라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근데 그거는 따라와요. 아니 진짜 나 가는데 어디 가냐고 저렇게 친화적으로 물어볼 정도면 언니 따라와. 니네 집 고양이 키우지? 보러 갈래? 이럴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라윤이네는 또 고양이가 많아서 안 올 수도 있어. 그 애들이 가끔 가다가 허공에 대고 셋 다 똑같이 허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재밌는 거를 하나 찾았는데 고양이에 대한 얘기였는데 귀신이 무섭다면 고양이를 키우세요. 귀신, 유령 등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 고스트 스팟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길고양이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고양이가 살지 않는 곳은 대부분 척박하고 음기가 강해 실제로 귀신들은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에 가면은 산신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산신할아버지를 모시는 곳으로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산신할아버지는 반드시 호랑이와 함께 다니십니다. 호랑이는 고양이와 친인척 관계로 사실 고양이와 호랑이는 같은 기품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를 단지 외모만 보고 놓는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라고 이런 게 약간 재미 반 농반 진반으로 있어갖고 내가 너무 재밌다 하고 냅뒀었거든. 고양이 키워서 다행이다. 요 말 중에서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일단 제 경험상으로도 고양이가 좀 더 강아지보다 예민한 건 맞는 것 같아. 예민해서 어떤 기운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켜준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볼 확률이 높은 거는 강아지에 비해서.
왜냐면 옛날에 우리 고양이도 내가 막 빙의구 타거나 그러면은 애가 막 나한테 쫙막 이런다거나. 아 맞아 그때 얘기했었어 맞아. 내가 막 안으려고 하면은 집에 가갖고 막 평소에 안으려고 하면 막 이거 있잖아. 낯선 거의. 사람이 그러듯이. 그렇게 하긴 했었거든. 저도 빙의구 타고 오거나 안 좋은 구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3마리 다 이제 중문이 있으니까 거기 투명하게 이렇게 셋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귀가 이렇게 아래로 갑자기 그거 화난 거잖아. 아니 뿌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화난 네, 거잖아. 갑자기 내려가고 동공이 터지더니 둘 다 도망가고 도망가고 첫째 어미는 워낙에 잘 따르니까 이렇게 가만히 야옹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근데 뜬금없이 걔네가 그렇게 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뜬금없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 가끔 가다가. 그래서 뭘 내가 붙여왔나? 뒤에 뭐 있나? 왜 저렇게 보지? 이러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 고양이 키워서 다행이다. 오늘도 첫째랑 같이 자야겠다. 첫째가 나 마중 나와줬으면 아니야, 좋겠다. 첫째가 너한테 보호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둘이 좀 대화 좀 하고 있어요? 네. 나 잠깐만 누구 좀 데리고 올게요. 근데 왔어. 여러분 인사하세요. 금산아 앞에 보고 해야지. 팔 꺾이겠다. 안녕하세요. 금산이 카메라 울렁증 있어? 처음 공개예요. 최초 공개. 네, 지금 우리 이PD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사전에 없었던. 그러게. 네, 그리고 저도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그 옆에 새는 키우시는 건가요? 아 뭐야? 저희가 맨날 이렇게 놀리거든요. 선생님의 애완용 앵무새입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안녕을 배워갖고 손님이 올 때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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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신다고. 놀라세요. 저번에도 한번 공포 라디오 할 때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할까 했는데 왠지 얘가 말할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막 진짜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안녕 막 이러거나 안녕하세요 막 이러거나 약간 갑자기 이제 약간 띄엄띄엄 보시던 분들은 갑자기 어깨에 새가 그렇게 소개를 못 듣는 거지. 합성인가? 약간 뭐지 내 눈을 의심하면서. 원래 저 장신구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니 제가 기도를 갔는데 계피꿀.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대박. 사실 이거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되게 신기한 얘기였는데 제가 요즘 이제 장구를 많이 치고 또 저번에 산에 한번 이렇게 신발이 조금 미끄러운 상태에서 갔다가 살짝 삐끗하면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어릴 때 20대 때 한번 심하게 오른쪽 발목을 이렇게 심하게 접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목발 짚고 다닐 정도로 근데 그 이후로도 한번 그렇게 진짜 심하게 접지르면 거의 부러질 정도 접지르면은 20대 때 성인이 그러니까 이후에도 조금만 이렇게 접지르고 하면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막 몸을 생각을 안 하고 막 무리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손목이랑 아마 유튜브에서 중간에 여러분들은 옷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까만 색깔로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자주 하고 댕겼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 지인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대구에 내려가게 됐었어요. 엄청 친한 지인이어가지고. 근데 대구에만 내려갔다 오기가 너무 시간이 좀 아깝잖아. 대구까지 가는데. 그래서 팔공산을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지금 발목을 병원에서도 조금만 이렇게 좀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발목 안 좋으시니까. 네, 그리고 원래 무당 또 나이 더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원래 손목이 좀 안 좋긴 해요. 이게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모들도 막 귀가 잘 안 들리신다거나 왜냐 항상 북소리, 징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도 되게 큰 소리 난 데서 일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왜냐면은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시니까. 북을 쥐다 보니까 이 손이 쥐는 자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막 여기 엄지손이 엄청 안 좋다거나 관절이 안 좋다거나 특히 손가락 부분이 그런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도 장구를 조금 이북 장구를 좀 치고 빡세게 치다 보니까 여기가 손목이 다 나가고 발목도 타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팔공산 갔을 때 원래는 등산을 할 생각이었어. 맞아. 듣기론 등산한다 했었거든. 근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코스로 해서 가자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보면서 제가 기도를 좀 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참고로 저는 계피와 생강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향을 싫어. 와, 계피 진짜 싫어하세요. 그 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음식에도 생강이 들어간다거나 일단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왜 생강차가 진짜 목에 좋잖아. 근데 저는 차라리 일주일 목 아프고 말지예요. 생강차를 너무 싫어해서. 맞아요. 아예 안 마셔. 같이 식당 가면은 그게 생강처럼 보이는 거 있으면 제가 먹으면은 생강이야? 생강이야? 물어보실 정도로 생강 진짜 저 싫어하시거든요. 진짜 싫어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 나무가 앞에 있던 나무가 짝짝딱딱딱딱 작아지더니 손가락만한 게 작아지더니 딱 봤는데 계피인 거야. 근데 심지어 나는 계피를 잘 모르니까 모기 퇴치제 할 때 그 계피를 쓰잖아. 향 피우는 건 몰랐어. 그냥 그걸 두면 좋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계피가 왜 보이지? 하는데 갑자기 그 계피 위로 진짜 거의 그냥 곰돌이 푸에 나올 그런 꿀 있잖아요. 꿀을 커다랗게 뜨더니 그 계피 위로 푹 하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계피 꿀을 왜 올리지? 난 생각도 못한 조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기도에서 이게 보이지? 하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계피와 꿀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핸드폰을 켜서 계피 꿀 효능이라고 쳤어. 그랬더니 그게 항암과 관절염에 엄청 좋은 건 거야. 계피 꿀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였던 조합을 거야. 그렇게 해서 염증에 좋대.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염증 때문에 염증 주사 맞고 염증 주사까지 맞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어쨌든 뭐 기도하면 워낙 신기한 일은 많지만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피 꿀 꼭 먹겠습니다. 물론 나 계피 못 먹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뭐 결혼식도 가고 바쁘게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어제 팔공산 갔는데 이런 계피꿀을 먹으라고 하는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엄마가 깜짝 놀래더니 저희 이모가 그러니까 이모부가 약간 희귀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항암 치료하는 왜 환자들 사이에서 막 뭐가 좋더라 이런 소문이 있잖아. 근데 계피꿀이 항암에 엄청 좋다고 해서 이모가 완전 최고급 꿀에 최고급 계피를 해가지고 계피꿀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모부를 주려고. 근데 이모부가 맛보더니 너무 향강하고 자기 계피 진짜 싫어한다고 안 먹겠다 했고 이모가 이 귀한 걸 누구한테 주지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줬던 거야 지난주에. 근데 딱 마침 엄마가 그거를 우리 집에는 먹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구석에다 두고 이 귀한 거를 누굴 주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갑자기 전화했고 엄마 나 기도했는데 나한테 계피꿀을 먹으라고 하는데 계피꿀이 있더라. 계피에다 꿀에다가 계피를 넣는 거래. 근데 나는 그때도 개념 올라가지고 꿀에다가 그 시나몬 스틱을 넣는 거구나 해서 엄마가 꿀에다가 계피를 넣는 거라는데 내가 검색해봤더니 인터넷에 파는데 이런 거 사도 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집에 그거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진짜 저는 계속 신기한 게 아니 실제로 이모가 그거를 만드셨고 그걸 우연찮게 어머님이 받아오셨고 바로 지난주에 엄마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 맞아 부산 갔다고 이모한테. 하셨었거든. 받아오셨고 선생님이 그 기도를 받았고 어머님은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는 근데 이제 곧 누구 줄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떡하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고 하는데 엄마도 근데 계피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하지 우리 오빠도 안 좋아하지 하니까 이 귀한 거를 누굴 주지 이거 몸에 진짜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근데 엄마도 몰랐던 거야. 정확히 효능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이러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엄마 계피꿀 먹으래 이러니까 엄마 깜짝 놀랐고 야 그거 우리 집에 있어. 저기 가면은 저 부엌에 가봐. 부엌에 가면은 그 믹서기 뒤에 계피꿀이 있어. 이게 계피꿀이에요? 새까맣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진짜 새카맣지? 이거를 이모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엄청 좋은 꿀에 계피가루 엄청 넣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든 거야. 근데 전 진짜 신기한 게 먹어라 뿐만이 아니라 준비까지 다 해주신 느낌이라. 근데 너무 더 신기한 건 뭔 줄 알아? 저는 계피가루를 싫어해서 저는 카푸치노도 안 마셔요. 맞아. 카푸치노 먹으면 왜 위에 계피가루 올라가잖아. 근데 제가 어릴 때 하도 옆에서 누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거 맛있어? 이러니까 맛있대. 그래갖고 나 그거 한 모금만 먹어볼게 했는데 먹자마자 네 이랬거든. 계피! 이러면서 계피였어? 나는 위에 초코가루 코코아 그거 뿌린 줄 알았지. 내가 이러고 진짜 난 너무 계피 싫어. 내가 막 이랬었거든. 그 뒤로도 아예 당연히 막 시나몬 라떼 막 이런 거면은 저걸 왜 먹지? 특히 뱅쇼 막 이런 거 그 거의 뭐 썩은 와인에다가 계피 넣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막 내가 막 그거 왜 먹어? 막 이랬는데 이번에 먹고 거의 초코 향이 나는 거야. 느낌이 초코 꿀 먹은 것처럼. 그렇고 저 요즘 맨날 한 숟가락씩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싸게 모십니다. 갑자기 있는 게 바로 지금 품절 우리 금산이가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저는 바나나의 계피 이 조합은 많이 들어봤어도 꿀을 솔직히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계피랑 꿀 섞는 거를? 네. 왜냐면 저도 계피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이거 되게 맛있는 조합이네 하고 느꼈던 게 바나나의 계피였는데 꿀의 계피는 처음 듣긴 하는데 저는 원래 생강차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도 아니 근데 옆에 금산이 올려놓고 그렇게 들고 얘기하니까 마법사 같아. 뭔가 묘약 같잖아요. 묘약 판매하는 아니 우리 공포 라디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챙 긴 이런 모자 쓰고 굿즈를 한번 계피꿀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피 냄새 대박이다. 너무 심해? 향이 나는데요? 확 나네 진짜. 여니까? 선생님 초콜릿 꿀이라면서요. 초콜릿이야 완전. 계피 꿀이네. 초코 맛은 모르겠고 나는 그럼 제가 떠서 먹어볼게요. 꿀 때문에 막 약간 완화가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진짜요? 나 못 찍겠어. 못 삼키겠어. 아니 생각보다 계피가 살아있어. 이런 표현만. 계피가 살아있어. 냄새. 지금 저희 먹이려고 거짓말 하신 거죠? 지금 이 PD님 완전 궁금해. 되게 당황스러운 맛이고. 나도 언니가 초코 맛을 얘기해서 그걸 기대하고 먹었거든. 금산아, 지 건 줄 알고 지금 난리야. 빨리 드세요. 건너간다고. 어때요? 나 저런 표정 아니었어? 나 저런 표정이었어. 아니 저는 계피를 좋아해요. 심지어 이 중에 제가 유일하게 계피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맛이기는 해요. 아무도 리액션 고장이 되게 지금도 맛있어요. 입이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약간 외국 나고. 나가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걸 먹은 기분이에요. 너무 낯선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서 나도 저 향신료 뿌려 먹어봐야겠다 해서 뿌려 먹었는데 하는 맛이야. 왜냐면 선생님이랑 저랑 입맛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메뉴 싫어하는 메뉴가 비슷한데 신기하네. 그래서 얼마죠? 그래서 얼마? 싸게 모실게요. 알겠어. 금산이도 좋아하는 계피꿀. 또 잘 맞는 여자들 셋이 모이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PD가 아까 이 방송은 점점 어디로 가나요?